안녕하십니까, 화이팅 방송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페북의 포스팅과 또 화이팅 방송의 구독자 좋아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0년 11월부터 이제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고요. 방송은 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게 된 그런 계기는 제가 이제 사정기관, 정보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게 2011년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뭐 매일 뭐 한 30명 정도의 인원들이 정보를 갖고 이제 그 수집을 해와서 오면 이제 제가 분석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정책 보고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이제 평생 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떤 지치죠, 많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또 아침에 나오면은 그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한 야당 여당지 뭐 다 중도지 해서 한 8개 정도, 8개 9개 정도를 이제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찌라시라고 그래서 그냥 그날 정보 이런 이 기관들끼리 돌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보고 해서 아침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윤곽을 잡고 이제 회의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시스템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녁 때 되면 이제 그 IO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전체 받아 보고를 받고, 급한 건 중간에 보고를 받지만은 그래서 이제 분석해서 추사 분석해가지고 어떤 것을 이제 또 정책 보고라 뭐 특히 이제 첩보 같은 거,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하는 것.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제가 직접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기도 하면서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언론사 편집국장의 역할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 편집국장은 이제 작성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방향만 잡지. 그러나 이 정보기능 책임자들은 이제 그런 걸 다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항상 우리 IO 의원들한테 제가 요구할 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날 정보, 쌩쌩한 정보, 그냥 그대로 그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날 정보, 그걸 좀 원재료를 갖고 와야 정확한 분석이 되는데 늘 그게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관에서 나온 사람들 뭐 이렇게 다 신분을 알기 때문에 이미 상대방 자체가 어떤 가공해서 정보를 얘기하거나 추선택해서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를 확보하기가 지금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현실이고, 그다음에 또 뭐 개인에 따라서 또 그런 그 역량도 부족해서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많아더라도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이 주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많이 가공돼서 들어오고, 그러면은 사실은 현장 그대로 있는 것이 가공되고 들어오면은 아주 그냥 뭐 미랄처럼 작아지는 호박좀 큰 걸 갖다가 그렇게 갖고밖에 안 하기 때문에 늘 정확한 어떤 진단을 하기가 어려웠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것은 현장에서 늘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오인들한테 항상 나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시를 그 생생한 현장의 정보, 날 정보를 갖고 왔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분간은 뭐 지금 하도 복잡한 데 있었고, 또 공공기관에 편하게 기관장 자리가 편하고 하고 현안이 당연히 현안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좀 이제 편안하게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한 6개월도 못 가가지고 이 금단 현상이 생겼습니다. 정보에 대한 금단 현상. 전혀 뭐 TV도 안 보고 하다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뭐 현안이 나왔을 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때 이제 뭘 발견했냐면은 소위 페이스북 초창기일 겁니다. 이걸 이제 발견을 해서 제가 여기 보니까 뭐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기에 올리는 이런 사람들이 세계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다. 거기다 또 생생하게 막 욕도 나오고 뭐 이런 게 그대로 거기에 막 배설돼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좀 시국적 상황이 별로 평온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정부 불만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게 그대로 그냥 배설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오마이뉴스라든가 이런 게 좀 유행을 했었는 것인데 거기도 이제 각 지역에 민간인들을 그 채용해서 채용은 뭐 채용한다고 표현하겠나 뭐 무슨 보수를 주는 건 아닌데 자원봉사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 시민 기자라고 해서 그걸 이제 현장 정보를 생생하게 취합하는 그런 걸로 처음에 뭐 이게 뭐 신문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이게 자리를 잡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휩싸하지만 더 정확한 현장 정보가 그대로 날것이 들어와 있더라. 이제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거다. 그래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플랫폼 그 페이스북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듣다 보니까 뭐 엄청난 그 정보가 있는데 거긴 또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페이스북에 뭐 가입은 했습니다만은 글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많이 헤맸죠. 그래도 보니까 뭐 좀 아는 척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었는데 뭐 하루에 하나씩 올려야 된다. 더 이상 올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처음에는 이제 글만 올리다 보니까 이게 뭐 잘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게 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패친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친구, 프렌드인데 패친이라고 그래서 거기 뭐 유명한 사람도 친구고 어떤 사람은 뭐 몇천 명씩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저는 뭐 몇백 명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들어가서 막 그 사람들 친구 그냥 신청을 하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겠죠. 그 뭐 남녀 불문, 노소 불문, 뭐 정치 성향 불문 무조건 들이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 1,000명 정도 이제 무게를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 사람 좀 대접도 해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글발을 좀 올리고 뭐 이렇게 좀 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이 정착을 좀 시켜 나갔었는데 그 이제 중간에 뭐 그림 같은 거 올리면 이제 같이 하면 좀 잘 저기 이 패친들이 많이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관심을 가져준다 이렇게 이제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탐이 나가지고 그거 보면은 세계 거기 저 안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저 구글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 사진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멋진 사진들. 그런 걸 다 이제 훔친 게 아니지. 갖다가 퍼다가 막 그걸 바탕에 깔고 거기에다 이제 여기다가 글 올리고 그랬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하더라고요. 사진이 멋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좀 하니까 다른 사람 태클이 들어왔어요. 당신 그거 큰일 난다. 그거 저작권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그건 전혀 상식이 없었는데 일리가 있어요. 또 규정을 보니까 맞습니다. 저작권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무료 그걸 많이 배했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질서가 크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었죠. 사실은 뭐 크게 태클 걸지는 않았는데 여튼 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게 한 6,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건데 제 사진만 올렸습니다. 제가 사진 또 찍는 취미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진을 이제 계속해서 제 사진 올리면서 올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한 수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패친이 2,000명 늘고 이렇게 되는데 패친이 5,000명이 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 3,000 정도 찼을 때는 이제 서서히 사람들을 거기 보니까 뭐 댓글을 잘못 따르면 쭉 빠지고 뭐 계속 출렁거려요. 그 패친 수가. 그 저는 뭐 정치 성향 전혀 모르겠고 그냥 글을 올리거나 이런 거고. 그다음 어떤 사람은 또 개인적으로 뭐 싸우다가 그것도 탈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단체로 들어가 있을 때는 이제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 보도에는 그 패친 거기서 서로가 논쟁을 벌이다가 나와가지고 서로 막 싸움을 해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뭐 중상을 입혔다든지 그 살인을 했다든지 뭐 그런 보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야 이거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여기는 굉장히 평등한 거예요. 누구든지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그게 뭐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고 이것은 지역이나 이런 공간 시공을 초월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올려도 되고 또 지역 역시도 누구나 올릴 수 있고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야 이것이 언론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 좀 더 패친도 이제 많이 늘리고 이렇게 글도 좀 많이 정화시켜 쓰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는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 단체, 뭐 그룹 같은 거 이런 게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는 사람들 이제 주로 이제 서울 쪽에 많이 그런 그 이 모임들이 있었죠. 그래서 부산서 또 여기 울산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참여도 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그게 첫 번째 아데사라고 아름다운 댓글을 이라는 그저 마다지 박힌 아데사라고 거기도 이제 뭐 하백이 그걸 만들어서 뭐 이제 이 댓글 같은 게 너무 난잡하니까 아름다운 댓글 쓰지 않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줄이면 아데사예요. 그래서 뭐 보니까 사람 인사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뭐 가서 또 뭐 생방송도 내가 그다음 유스트림 방송을 했으니까 그것도 막 하고 또 그 사람들 뭐 어떤 사람인지 보기도 하고 2차도 참석을 해보고 시상식 같은 것도 참석을 해보고 뭐 몇 번씩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가보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도 역시 보니까 주도권 싸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난장판을 벼려요. 그래서 나중에 탈퇴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데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 소셜 리듬 그룹이라고 일단 이것이 이제 소셜 쪽이 아니었으니 네트워크의 어떤 그런 플랫폼 기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어떤 전문적인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 소셜 리듬 그룹이라든지 지금 그 아이러브 스쿨인가 거기에 그거를 이제 참여했던 그 창립할 때 참여했던 그 유영진 대표 지금도 이제 소통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든지 또 금방 생각이 안 난다면 지금은 다 기라성 같은 한 축을 이룬 그 소셜 분야에 그런 분들하고 이제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보기도 하고 참여하고 거기 사실은 제가 어떤 기반을 넓히거나 어떤 이 식견을 깨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이 페이북 중심의 이 플랫폼 기반을 제 나름대로는 언론이라고 보고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브랜딩해 나갔죠.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같이 또 중간에 초기에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여기 우리 면허 시험이 이제 바뀌면서 제가 2011년에 쪽 도로교통공단으로 오면서 그 당시 면허 시험이 단소화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 이 공공기관 여기에서는 정부도 그렇고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 필요성 때문에 이제 이리저리 뭐 언론기관에도 기고도 하고 뭐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 찾아낸 것이 유스트림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전 365 TV라고 지금 심현영 선생님께서 25년 됐다고 그래요. 아랫번에 통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아마 생방송 유스트림 생방송이 아마 선구자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전부터 이제 그 보이스카웃 그런 쪽에도 관여를 하시고 레코레이션 쪽에 또 강사도 하시고 뭐 하시면서 굉장히 그쪽에 그 어떤 그 활동 범위가 넓고 일찍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가서 이제 같이 그것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방송 장비를 사가지고 생방송 유스트림 생방송을 화이통 방송이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게 놀란 것이 이것이 벌써 개인이 세계를 상대로 방송을 할 수 있다, 생방송을 즉시해서 할 수 있다. 뭐 페이스북 이상으로 그때는 또 매력을 가지고 빠졌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건 페이스북은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반대 수집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건 방송은 역방향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 시청자를 통해서 소위 방송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이 반대 기능이 두 가지만 우리가 무장을 한다고 하면은 양수협장에 충분한 새로운 세상, 제 역시가 언론 기관으로서의 개인 기관으로서의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저는 유스트림 개인 방송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첫 번째 방송의 그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또 방송의 주권, 시청자 주권이 달성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그동안 상업방송이라는 것은 중앙방송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이제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생산해서 제가 또 날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그것을 민주화라고 중앙집권에서 떨어진 민주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가 주권이 될 수 있는 방송 주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상업방송에 끌려다녔을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니다라고 해서 방송 기능을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방송이 세계화. 뭐 방송 그때 해봤자 KBS나 뭐 이런 것들 세계에서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유스트림 방송은 미국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한다든지 뭘 하더라면 바로 세계에서 바로 그거를 방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에 이제 그때 이 이라크 바그다드 미국 공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CNN 기자가 호텔에서 바로 지금 바그다드에 미국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터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특종이었었어요. 다른 방송 잘 몰랐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갖고 있다, 한국인 어디서 있었다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놓고 거기서 바로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은 굉장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문용어화 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방송명을 정할 때도 좀 고민을 해서 이제 정했죠. 제가 원래 이제 방송명은 Now 911 화이통 방송입니다. 그걸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Now 지금 911. 911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모든 범죄 신고라든지 뭐 소방 뭐 여러 안전 신고가 911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지금 비상이다라는 의미에서 Now 911 또 좋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 화이통 방송, 화이통은 화합과 소통. 그건 국내용이죠. 아까 나우 911은 이제 외국용이고 국내용으로 이제 화이통 방송을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합과 소통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뭐 지금 이제 선진국 문턱 그 당시에 선진국 문턱이 있었죠. 있고 그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서 이제 산업 중진국으로 여러 가지 발전을 시켜왔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게 부족하다 이거예요. 소통이 막 부족하기도 하고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정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지역 화합 분열이 되고 세대 간 분열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분열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막 이해관계 분열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다. 특히 그 역할을 중요하게 많이 하는 것은 방송에서 막 정치인들 이걸 막 확장시키고 말을 막 해서 자기들을 끌고 간다든지 분열시킨다든지 이 역할을 사실은 많이 한 거죠. 더군다나 제4부의 권력을 누리면서 누구 하나 견제를 안 하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국민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화합과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화합과 소통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제가 콘텐츠를 외국까지 날린다 그러면은 외국에서 Now 911 화이통 방송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알아듣죠. 누가 풀네임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911을 주면은 바로 타고 들어올 수 있고요. 한국 사람은 화이통 방송 그냥 그렇게 쓰거든요. 그들은 이제 화이통 방송 하면은 뭐 저희들 동상 다 아니까요. 뭐 T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방송이라고 뭉개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점에서는 조금 어떻게 할 건가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브랜딩 시킨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계속 쓰고 또 화이통이라는 그 용어를 페이스북 맨 마지막에 뭐 댓글을 쭉 달든지 아니면은 뭐 글을 올리든지 해서 맨 마지막에 화이통 이걸 써가지고 브랜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년 좀 되니까 이제 화이통 방송에 대한 네이밍은 브랜딩이 충분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패친도 지금 그동안에 한 서너 번의 물갈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이제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모았다가 이제 해보니까 사실은 이해관계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은 또 뭐 댓글도 안 다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이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이 강하게 정치 성향을 갖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특히 목적을 갖고 있다가 싹 빠진 이런 사람들은 단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 뺐다.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3천 정도의 그 패치는 갖고 있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좀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주식적으로든지 이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들,
뭐 그냥 쉬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이제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이제 전문적인 어떤 걸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많이 모아서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4,999명, 5천 지금 밀린 것도 한 몇백 명이 밀렸을 겁니다. 아마 패치 신청한 것이. 그렇게 하고 이제 팔로잉 뭐 그동안 많이 그린 그 브랜드 저 콘텐츠를 많이 안 올렸어도 팔로잉이 한 6천 정도 아마 6천 명 될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지금 콘텐츠를 올려서 접촉할 수 있는 면은 아마 수십만 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5천 명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연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2, 3천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수십만이 될 거다. 그래 든다 그러면은 하나의 어떤 그런 지역 방송이나 소규모 방송의 어떤 채널 정도의 그런 그 규모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도 이제 국내적으로 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을 이제 좀 구축하면서 브랜딩을 시켜왔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은 주로 이제 그동안 외국인들을 많이 받질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중에 뭐 여자들, 뭐 얄구진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물갈이를 할 겁니다. 해서 이 뭐 동남아든 지금 동남아든 뭐 쪽 세계 각국의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은 좀 그 해서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바로 그 저 그 뭐 챗 GPT든지 어디든지 뭐 아니면 저기 아고다라든지 여기다가 바로 뭐 그 저기 하면은 저 번역해가지고 소통하면 다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계화를 할 거다. 왜냐면은 지금 한류, K 이 컬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쪽면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기도 하고요. BTS 때문에 또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선진국의 상당히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이제는 활용해서 외국으로 이제 이제 그 전파하면서 어떤 그 이 경제적인 이런 측면이나 이런 것 쪽으로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지금 이제 브랜딩을 시켜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제 인생 전반기에서 마지막 한 5년, 4년 정도를 새로운 이 문화, 소위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콘텐츠, 이 시스템을 갖췄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페이스북, 또 한쪽에서는 방송, 이걸 수집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페이스북, 한쪽에서는 방송, 바로 그 이 에어를 날릴 수 있는 방송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송 두 가지를 이제 해서 지금 뭐든지 제가 컨텐츠 안에 있는 컨텐츠나 아니면 필요한 기획하는 것 부분들을 이런 대상을 통해서 소위 방송 소비자 내지는 그 이 네트워크의 망에다가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구축했다. 요게 제가 지금까지의 인생 전반기에서 갖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인생 후반전을 밀고 나갈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숙제로 남았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제 금년부터 시작해서 그 창직이라고 그러죠. 창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여기 해서 지루하니까 나눠서 2부 쪽으로 지금 돌려서 다시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통 방송의 문용호였습니다.